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츠츠미 쇼타는 일본 고베시 기타고에 살고 있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남매 중에 막내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 사실 고등학생쯤이면 막 사춘기 올 나이잖아요. 쇼타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까지도 가족들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애교도 많은 귀여운 막내 아들이었다고 해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예뻐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고요. 그러던 2010년 10월 4일 이날도 평소처럼 쇼타 가족들은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저녁도 먹고 매번 챙겨보던 드라마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계속해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고 쇼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곧 쇼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자친구가 잠깐만 보자 라고 불렀던 겁니다. 부모님들은 잠깐 집 앞에 나가는 거니까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다녀와라 라면서 직접 아들을 배웅해줬어요. 그렇게 한 밤 10시 50분쯤 쇼타는 집 근처 자판기 옆에서 여자친구인 A양과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친구랑 노래방 갔다 왔다. 이제 곧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 없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A양이 뭔가 불길한 시선을 느껴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떨어진 길 건너편에 웬 남성이 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밤도 늦었고 무섭잖아요. 좋다. 근데 저 남자 좀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러게?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남성이 커플을 향해 빠르게 다가옵니다. 쇼타는 불안감을 느끼고 우선 A양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고 쇼타는 다급하게 외칩니다. 당장 도망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성은 그의 목에 칼을 찔러 넣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공격을 합니다. 겁에 질린 A양은 완전 패닉에 빠져서 우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일단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두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걱정이 돼서 확인해 보려고 갔던 거예요. 아까 갔던 그 자판기 앞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요했어요. 둘 다 어디 갔지? 쓱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자 조금 떨어진 길거리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쇼타를 발견합니다. 다행히 아까 연락을 받았던 친구들이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빠르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송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결국 그는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실은 곧 부모님에게 알려져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죠. 가족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막내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그날을 기억하기론 그 차갑게 식은 아들의 손을 계속해서 쓰다듬고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너무나 속상한데 자신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혹시라도 아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도저히 그 손을 놓을 수 없던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은 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상상도 가질 않아요. 한편 경찰은 수사에 즉각 돌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인 목격자 A양이 있었잖아요.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그녀가 생김새를 기억하더라고요. 경찰은 A양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합니다. 키는 160에서 170 사이, 약간 통통한 편이고 눈썹이 진했고 또 얇고 날카로운 눈매에 뻗친 곱슬머리까지. 이 특징을 하나하나 묘사했죠. 게다가 얼마 뒤 현장으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도랑에서 흉기로 보이는 식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쇼타의 혈흔은 발견됐지만 지문이라던가 범인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범인이 모두 지워버린 거겠죠.
그나마 쇼타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셔츠에서 제3자의 DNA가 검출됐지만 그 어떤 범죄자하고도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해당 지역에 CCTV도 없었어요. 몽타주와 DNA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도무지 범인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작은 제보라도 받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아들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블로그에 글을 올려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부분이 있다면 제발 연락달라고 글을 업로드했던 거죠. 근데 반응이 좀 이상해요. 게시글에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쓸 때 쇼타의 이런 사진들을 사용했고 이 모습만 보고는 사람들이 다 멋대로 판단한 거예요. 뭐야? 얘 완전 양아치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양아치가 양아치 죽인 거네. 이 사건으로 쓰레기 하나 사라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았던 거고요. 물론 쇼타가 머리를 밝게 염색한 상태이긴 했어요. 근데 뭐 일진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방학이라서 기분 전환으로 염색했던 거예요. 애초에 양아치 같은 애들이랑 전혀 관련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런 소문은 사그라들질 않았고 나중에 가서는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쇼타는 학교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착한 학생이었다라고 대변해줄 정도였죠. 하지만 그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정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과 친구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배포했고 직접 막 정보를 수집하기도 해요. 나중에는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이 노력들이 무색하게 사건에는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훌쩍 흘러 무려 11년이나 지나고 말아요. 그러던 2021년 경찰서로 한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좀 솔직한 거예요. 한 남성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막 떠벌리고 다닌다는데 이 내용이 쇼타 살인사건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생각에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그는 28살이던 남성 B씨로 그냥 멀쩡히 회사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그 11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독일로 축구여행 갔다가 내내 해외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조사 대상자조차 되질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해도 범인인 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결국 경찰은 쇼타의 셔츠에서 발견됐던 범인의 DNA와 B씨의 DNA를 대조해봤고 그 결과 100%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맞는 거예요. 11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거죠. 2021년 8월 4일 B씨는 쇼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정식 체포됩니다. 이렇게 10년간 가족을 괴롭혔던 이 하나의 숙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B씨는 체포된 2021년 당시 28살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1년 전 범행 때에는 17세로 소년범이었던 거예요. 체포된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 당시 나이로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는 소년범으로 취급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B씨의 신상은 소년범에 의해서 모두 보호되고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타의 아버지는 이 사건의 범인이 미성년자 학생일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포됐다라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기로 했어요. 자, 이제 일단 형량 이런 거 전부 다 제쳐두고 유족들이 가장 알고 싶었던 거는 왜 쇼타를 죽였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럼 B씨의 범행 동기는 진짜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사실 참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게 끝입니다. 사실 자신이 고등학생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불량그룹 남학생을 짝사랑하면서 차였고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는 일진들의 이지매로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었대요.
그니까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건 불량 청소년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고 우울증을 앓던 중에 염색을 한 쇼타가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너무 열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다 이거예요. 근데 그 후에 막 자기도 죄책감에 너무 괴롭게 지냈다면서 동정심을 받으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B씨의 살인 이후의 행적을 보잖아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B씨는 사건 후인 2017년도에 인터넷을 통해서 소설 하나를 쓰는데요. 그 내용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주인공 소년이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불량그룹 고등학생 남녀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봤고 충동적으로 그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소녀 한 명만 살아남는데 이것까지 어딘가 모르게 쇼타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주인공이 본인과 비슷하게 자퇴를 했다는 점과 불량 학생들을 미워했다는 점까지 그냥 스스로 저지른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을 쓴 걸로 추측돼요. 이 밖에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SNS를 활발히 하고 멀쩡히 직장도 가지고 평범하게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지냈다는 자기 말이랑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쇼타의 가족들은 범인이 사건 후에 체포가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이 너무 잘 살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났다 라면서 괴로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2024년 6월 7일 B씨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쇼타의 가족들도 전부 참석했죠.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B씨는 찌른 건 맞지만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애초에 아프다거나 상처 입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라는 다소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당시 B씨는 17살이었어요. 어리다면 어리다고 볼 수 있는 나이겠죠. 하지만 그 나이에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거다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당연히 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B씨를 진찰한 정신과 의사도 조현병을 가장한 꾀병을 부리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결국 B씨는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사실 이게 소년범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예요. 특히 당시에는 개정 전 소년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 15년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됐었거든요. 쇼타의 가족들은 그의 죗값으로 징역 18년이 절대 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소년범 재판에 한 획을 긋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도 안심하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고 항소심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쇼타의 가족들은 소중한 막내 아들을 잃기 전의 생활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유가족들은 피해자에게 끝은 없다며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해져요.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쇼타 군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바메이예요. 메이크업하는 디바메이. 제가 좀 화려한 메이크업을 왔죠? 네, 오늘은 메이크업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사건이 좀 설명할 것도 많고 사건 관련된 인물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메이크업을 미리 완성하고 왔습니다. 전 오늘 사건을 조사하면서 나이도 아직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 시작해볼게요. 2015년 4월 21일 일본 치바현 후나바시 경찰서로 아주 의미심장한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와 지인이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된다면서 신고한 거였지. 그러면서 충격적인 제보를 하는데 걔가 생매장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이 끔찍한 소문의 주인공은 18살 노구치 마나에였어.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노구치는 4월 19일 밤에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그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거야. 18살이면 미성년자잖아.
또 생매장? 경찰은 놀라서 급하게 수사를 시작했어. 근데 도저히 그 차를 탄 다음의 행적이 나오질 않더라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고 실종된 지 5일이 지났어. 드디어 노구치가 발견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 우선 시신이 있던 곳은 치바현 나리타 공항 주변의 어느 밭인데 이 시신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더라고. 한 1m 정도 되는 구덩이 안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어. 양손은 결박되어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고 머리에는 포대자루까지 씌워져 있던 거야. 마치 무슨 처형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 경찰이 부검을 했는데 시신에 외상이 있긴 했거든. 근데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니더라고. 결정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식사는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한 거잖아. 그럼 생각하기도 싫지만 노구치가 이 구덩이에 생매장됐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겨우 18살밖에 안 된 소녀한테 도대체 왜? 누가 그랬던 걸까? 경찰도 충격받았지. 그래서 얼른 수사에 나섰어. 노구치의 생전 행적을 파헤쳤고 동시에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노구치의 돈 관계에 대해서 알아내게 되거든. 노구치가 지인들한테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 심지어 10대 치곤 꽤 큰 돈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근데 겨우 18살 학생인 노구치가 그 큰 돈이 왜 필요했을까? 그 이유가 충격적이야. 그동안 노구치는 빌린 돈으로 호스트바에 다니고 있었던 거. 이게 언제부터였는지 알아? 중학교 2학년 때부터야. 노구치가 어느 날부터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남자랑 어울려 다녔대. 근데 그 남자가 호스트바 접대부였던 거지. 안타깝게도 노구치는 그 남자한테 푹 빠졌던 거.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을 보려고 호스트바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 남자도 제정신이 아니지. 겨우 18살이던 노구치를 말릴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 결국 노구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해버리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지. 머리를 노랗게 탈색했고 입고 다니던 옷은 점점 더 과감해지더라. 그 나이 치고는 좀 화려하고 과하다고 할까? 동네에서조차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 당연히 호스트바도 계속 들락날락했어.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호스트를 위해서 한 번에 그 1000만원짜리 샴페인 타워를 결제하기까지 해. 근데 노구치 아직 10대잖아. 그 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그게 처음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친구들도 뭐 다 학생이니까 돈이 많진 않았던 거지. 결국 노구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해. 근데 업소에서 노구치한테 뭐 신분증이나 학생증이라도 달라고 한 거야. 근데 노구치 미성년자에 또 자퇴해서 학생증도 없었지. 그래서 업소에다가 중학교 학생증을 낼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게 안 먹힌 거야. 세상에 이게 안 된대. 그래서 별 수 없이 친구들한테 졸업사진을 빌려서 제출하게 돼.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걸로 신분 확인이 되나? 뭐 어쨌든 문제는 노구치가 유흥업소 한 곳에서만 일한 게 아니야. 그러면 매번 사진을 제출해야 되잖아. 그럼 그 수만큼 졸업사진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자기 동창들한테 연락해서 아예 졸업사진을 빌리기 시작해. 그중 한 명이 중학교 동창 유아사 나루미야. 노구치가 처음엔 졸업앨범 사진만 좀 쓰자더니 점점 돈까지 빌리더라고. 결국엔 100만 원이나 빌리고 심지어 옷까지 뭐 다 빌려가는 거. 근데 노구치가 돈을 안 갚고 나루미랑 연락을 끊게 돼. 나루미 완전 열받지. 그래서 주변에 노구치 아는 친구들한테 막 마구잡이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 아니 근데 다른 애들 얘기 듣다 보니까 노구치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 사진이랑 돈을 빌리고 아예 갚질 않았다는 거야. 사실 처음에 나루미는 당했다, 짜증난다 이 정도였거든. 근데 노구치가 상습적으로 이랬다는 걸 알고는 그 분노가 엄청나게 커져. 막 분통이 터지는 거지. 그러다가 대뜸
내가 아는 조폭 오빠 있는데 얘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 이게 허풍인가 싶었거든. 아니, 진심이었어. 얼마 후 나루미는 동네 불량배 하나를 찾아가는데 20살 먹은 이대 히로키였어. 오빠, 돈 안 갚는 친구가 있는데 돈 뺏고 좀 묻어줄래요? 이거 지금 10대들이 하는 대화 맞냐? 근데 여기에 히로키는 또 알겠다면서 선뜻 자기 친구 나카노까지 끌어들이게 돼. 잘 알지도 못하는 애를 죽이자면서 이 3인조 살인단이 된 거지. 노구치 실종되기 전날인 4월 18일 밤, 히로키는 친구한테 사람을 묻을 만한 장소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면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묻는 게 나을지 아니면 산채로 묻는 게 나을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모의하는 거야. 친구 나카노도 똑같아. 말리기는커녕 죽이고 나서 묻으면 무거우니까 산채로 묻는 게 낫지 이러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진짜 헷갈릴까봐 잠깐 짚고 가는데 이 두 사람 노구치랑 일면식도 없어. 그냥 아예 모르는 사이거든. 그냥 부탁받아서 이런 생매장을 계획한 거야. 완전 또라이들인 거지. 히로키랑 나카노는 빠르게 움직였어. 근처 마트에 가서 끈이랑 박스 테이프를 샀고 집에선 또 삽을 챙겨오는 거야. 그리고 미리 봐둔 그 한적한 밭에다가 한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지. 사건 당일 4월 19일이야. 차 한 대에는 4명이 타고 있었어. 생매장을 제안했던 나루미, 그냥 동네 불량배 히로키랑 나카노, 거기에 나루미의 남자친구였던 17살 A군까지 이렇게 4명이 동행했지. 이날 노구치는 어느 때처럼 호스트바에서 신나게 놀고 자기 친구들이랑 시내의 그 한 호텔로 돌아가더라고. 이걸 나루미 일행이 계속 미행하고 있었지. 잠시 후 노구치가 친구들이랑 호텔에 나서는 순간 차 한 대가 그 앞을 가로막아. 안에선 나루미가 내리더니 막 위협적으로 물었지. 왜 돈 안 갚냐? 연락은 왜 안 받냐? 그때 노구치 옆에 있던 친구에 따르면 노구치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꽤 당황했대. 그래서 일단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 근데 나루미가 지들이랑 좀 같이 가야겠다면서 노구치를 거칠게 차에 태우게 돼. 이게 친구가 본 노구치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야. 한편 노구치를 납치한 차 안에서는 나루미가 계속 돈 언제 갚냐고 추궁해와.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지. 갑자기 노구치의 핸드폰을 빼앗더니 배터리를 분리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노구치 가방에서 지갑을 가져가더니 그 안에서 30만 원을 모두 챙겼지. 당시 노구치가 가진 건 이게 다였어. 그리고 잠시 후에 히로키가 한마디를 해. 야, 준비해. 순간 일행은 노구치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결박했고 입에는 양말을 물리고 그 위엔 테이프를 꽁꽁 감았지. 심지어 머리엔 포대자루를 씌우기까지 해. 노구치는 왜 이러냐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 이때 귀에다가 나루미가 속삭이더라. 이제 너 죽을 거야. 일당은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가는 내내 노구치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어. 시신에 남아있던 여러 뭔가 외상이 이것 때문이었지. 구덩이에 도착한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구치를 구덩이로 밀어버려. 노구치는 재갈이 물려있어서 살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데 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삽으로 구덩이에 흙을 채워넣기 시작해.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 그렇게 범행을 끝낸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루미는 이 상황이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일말의 죄의식도 없었던 거지. 심지어 또 어떤 반응을 저질렀냐면 생매장이 이뤄지는 동안 한 친구한테 메시지로 이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어. 마치 즐기는 듯 했지. 지금 이 사진이 그때 그 메시지인데 지금부터 납치할 거야. 붙잡았다. 노구치 입에 양말 물리고 잔뜩 때린 다음 생매장 시켰어. 노구치 정말 겁먹고 부들부들 떨더라.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 후에 그날 나루미랑 연락하던 친구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마냥 즐거워하는 나름이 말투가 너무 소름 끼쳤다면서 경찰에 증언했어. 죄책감? 그런 건 전혀 없었지.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추적하게 돼. 범행 자체가 너무도 허술한 덕분이었어. 아니 일단 결정적으로 나름이 애가 지 스스로 신나서 떠들고 다닌 거.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지. 또 범행 장소도 사실 눈에 띄기 쉬운 한 밭 한복판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뭐 숨기려고도 안 한 거지. 범인 나루미 히로키 나카노, 그리고 나루미의 남자친구 A군까지.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후에 모두 경찰에 체포됐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더라. 그리고 살해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너무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거야. 그냥 살려뒀다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냥 죽였대. 이게 동기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나마 명확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나루미 뿐이잖아. 근데 얘 말도 기가 막혀. 그냥 짜증나서요. 짜증난다고 사람을 생매장하냐? 2016년 11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어. 이날 나루미 히로키 나카노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남자친구 A씨는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서 소년원으로 가게 돼. 근데 나루미가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하더라. 직접적으로 살인하진 않았다는 거야. 뻔뻔하지. 애초에 이걸 시작한 게 나루미잖아. 나중에 한 기자가 유가족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아주 뻔뻔하게 대답하더라. 없는데요? 이걸 들은 유가족들은 얼마나 더 분노했겠어. 노구치의 아버지는 나루미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해. 결국 나루미의 항소는 기각됐고 최종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 이 사건은 당시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 그러면서 한편으론 나루미 말고 그 다른 두 명은 도대체 왜 살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위기였거든. 한 심리학자가 이건 집단 심리 때문일 거라고 분석했어. 처음에 나루미가 그랬잖아. 돈 안 갚는 친구 있는데 돈 뺏고 땅에 묻어버릴까? 이게 마치 애들 사이에선 그냥 뭐 장난? 일탈?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거지. 어느덧 그 말에 홀린 듯 충실해져서 진짜 살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 한편으론 생매장이라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기보단 그냥 놀이처럼 여겨졌을 거라는 추측도 있어. 근데 생매장 자체가 너무 끔찍하잖아. 잔인하고. 그걸 어떻게 놀이처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 근데 이 사건이 일본에서 한 가지 큰 획을 긋게는 돼. 당시 가해자 나루미는 18살이잖아. 그런 미성년자인데도 무기징역이 내려진 거야. 이건 일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어. 어쩌면 소년범죄가 판을 치는 일본에서 이제 니들도 피해갈 수 없을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게 정의잖아. 그게 맞지? 참고로 2022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성인 기준 연령이 바뀌었어. 원래는 만 20세부터가 성인인데 이제는 만 18세부터가 성인이래. 그러면서 특정 소년이라는 기준이 새롭게 생겨났거든. 이게 갓 성인이 된 18살과 19살 범죄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17살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재판소로 가거든. 근데 이 특정 소년들은 성인과 가까운 거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거야. 얼굴이랑 또 실명도 공개될 수 있고. 몇몇은 오늘 소개한 이 생매장 사건이 법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도 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그 촉법소년 또 소년재판 이런 거 얘기할 때 또 예를 드는 게 일본이거든. 가깝지만 먼 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엄격해졌다면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았다고 생각해. 난 나이에 상관없이 저지른 죄에 따라서 그냥 제대로 벌을 받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가 되길 바랄 뿐이야.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올게. 그럼 우리 또 만나자. 안녕.